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여기에서 가정의 어떤 hierarchy, 위계 질서가 아버지 혹은 남편, 그 다음에 어머니,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잡히는 것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아주 삶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조직이라는 특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고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는 이상 누군가는 리드를 하고 누군가는 follow,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남녀 관계가 누가 리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가족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녀라는 두 명이 이루는 하나의 단위를 보아도 여자들은 남자들이 리드하고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남자들은 여성들이 조금 순종적이고 순종적이라는 게 무슨 여성을 비하하는 식의 그런 순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리드를 잘 따라와주는 어떤 때에는 자기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더라도 믿어주고 따라주는 그런 순종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일단 두 명이서 이루는 남녀 관계조차도 누군가는 리드하고 누군가는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는데 하물며 아이까지 낳아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일단 첫 번째로 이 남성성이라는 거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력, 리더십, 책임, 보호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 특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남성성을 갖추면 자연히 리드를 하는 그 위치에 올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위계 질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은 리드를 하는데 한 명은 따라가는 그러한 구조에서 둘이 equal partnership, 즉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퀄이 되나요?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이 equal partnership 혹은 gender equality 개념이 잘못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녀가 동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 간다 이건데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이 동등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간다라는 거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동등함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동등하게 하는데 그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남자야. 가 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gender equality, equal partnership이 공정하지도 않고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은 이 하나의 조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너와 동등한 권한은 받지만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푼이짜리 여성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실제로는 조직 단위로 보면 유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질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신중하고 정말로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이것은 남자가 그 조직을 경영해 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되 어차피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양보를 하면서 남성의 리드를 잘 따라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의사결정과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지느냐에 대한 이 기제로 자연스럽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아이에게도 적용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크기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론 자라면서 그 부분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총량을 생각해 봤을 때 어릴 때는 거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고요.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더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한다는 얘기로 가야 되지 너가 우리 가족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너에게도 나만큼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이 교육에도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 좋은 방식이 아니냐면은 이 아이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burden of performance에 대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 부분이 아이의 정신 건강에 그렇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결정권이 생기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해지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 이 순으로 권한과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오는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분량과 범위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고 뭐 남녀를 놓고 따졌을 때에도 어떤 여성분이 정말로 소수의 예외로 남성과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이 또 그만큼의 분량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예외적인 경우로 다르게 다뤄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말하는 gender equality, equal partnership 이 부분은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만큼의 권한을 갖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마음이 크게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얘기를 하는 equal partnership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게 극단적인 페미나이즈드 된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본인이 그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본인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많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분량만큼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father figure가 되는 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본인이 결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무게를 견디시면서 결정을 내리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의 위계 질서와 왜 그러한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구조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